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이 또다시 큰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 이상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개별 종목들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던가의 이슈로 인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시간 외에서 보여준 흐름이 그 맥락이었고요. 변동이 커진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장에서 낙폭을 줄인 것도 결국 상승 전환한 것도 그렇게 저희가 막 호재로 느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게 어제 우리 장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된 기분이에요. 맞아요. 마음의 준비는 했을지언정 지수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고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 시장 잘 버텨내면 맞아요.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버티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지,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또 새로 공략해 볼 만한 업종군들 어디가 있을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제의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증시 어제 모두 동반해서 하락했죠. 코스피 2.5%, 일본 니케이 지수도 어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2.58%나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춘절 연휴 앞두고 수급적인 변동 중국장에도 조금 확인이 됐고요. 중화권 증시 전반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흔들린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넘겨볼까요? 긴축 불확실성 계속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더 불거집니다. 이 미국에서 병력 배치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장 후반에 조금 더 타격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호주에서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한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S&P 500 선물 하락 전환 소식도 어제 장에는 부담이었죠. 이게 국내 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준 내용들입니다. IPO 수급 불안, 그리고 반대 매매가 계속 시장을 발목 잡고 있는 느낌이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 규모가 그렇게 컸다라기보다는 이걸 받아줄 주체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 어땠는지 짤막하게 복기를 해볼까요? 어제 코스닥만 놓고 보면 하락한 종목 개수가 1,300개, 올라간 종목 개수가 거기서 공 하나 떼고 130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락 종목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슈 영향 속에 환율 1,200원에 근접하며 수급적인 부담 다시 한번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중소형주 단의 수급 변동이 더 크게 나오면서 중소형주 낙폭이 대형주 낙폭보다 조금은 더 크게 나왔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요. 어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봤을 때도 가스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됐죠. 화학업종은 중국에서 제품 수요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감에 떨어졌고, 금융에서는 금융당국이 충당금 늘려라라는 소식에 배당이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하락했고요. 제약 바이오 쪽 다 내렸죠. 미국에서 일부 백신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취소한다라는 이슈 속에 백신 관련주 떨어졌고, LG엔솔 상장 앞두고 배터리 관련주 연일 낙폭 키우면서 부진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이제 그 박 앵커한테 시장 한번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거의 우리나라 즉시 망할 것처럼 그런 브리핑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팩트니까 이해는 하는데도 좀 힘이 많이 빠지네요. 혹시 뭐 더 있어요? 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현황이고 네. 뭐 팩트인데 팩트 전달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넘겨볼까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요, 팬데믹 이후 최악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김없이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존 템플턴이던 유명한 투자자들의 명언을 갖다 붙이면서 비관 속에 피어나는 강세장 이러며 막 긍정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잖아요. 박 앵커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항상 희망을 좀 찾자 주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거보다는 제발 하락이라도 좀 멈춰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추가 악재가 나온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빠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바라는 거 강세장 지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락을 멈춰주는 거에서 다시 우리가 좀 재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과 시간,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뉴욕장 회복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이 50여 년 만에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71년 나스닥이란 걸 처음 내놓기 시작한 이래로 넣고 봤을 때 1월 증시 수익률 2022년도 바로 올해가 최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한 3거래일 정도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도 2%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답답한 상황이 됐죠. 나스닥만 이런 거 아니고요. 계속 답답한 얘기 전달드리네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톱10 10개 종목의 연초 수익률 되겠습니다. 테슬라 12% 밀렸고요. 엔비디아 20%, 아마존, 애플, 알파벳, 루시드 등의 종목들 그 밖의 ETF까지도 다 밀려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국내 집중을 하던 해외에 집중하던 답답하긴 지금 매 한 가지인 거고요. 이런 굵직한 대형주만 놓고 봤을 땐 되려 한국장이 조금은 더 버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추가된 좀 소식을 살펴보면요. 그렇죠. 어제 저희 얘기 나눠봤던 나스닥의 기록적인 반등 상승 전환, 이게 되려 하락장의 신호다라는 이 월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988년 이후에 나스닥이 4% 정도 낙폭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한 게 딱 4번 정도 있었는데 그 4번 모두 다 그 이후에 한 달 나스닥은 5% 이상 밀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변동을 보여준 이후에는 되려 지수가 더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부담이 됐고요. IMF 측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춰잡는 흐름 나왔습니다.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빅스 변동성 지수가 변동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미군 8,500명 출동 명령 내렸고 곧 이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졌죠. 그리고 내일 27일입니다. 숨막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FMC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나스닥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월 가장 큰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반적으로 힘든 거 앞에 제일 말미에 이제 미국의 병력 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거 받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요즘 뉴스 통해서 이제 전쟁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계 원자재나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들의 급등세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측에서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게 된다면 나토군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왔었고 저 나토군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전부터 계속 압박을 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진짜 침략을 하면 그 후에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웨이식 제재를 한다라는 거죠. 4차 산업이나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을 막겠다라는 식의 지금 방안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여전히 좀 기세등등해요. 왜 그러느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러시아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거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산유국 3위를 러시아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밀 수출의 17%를 역시 러시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전 세계 2위 생산, 팔라듐 1위.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소재 들어가는 쪽, 전기차 이쪽으로도 사실 이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 생산량이 높거든요.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야 뒤로 물러날 그런 여지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연관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수혜주라는 게 절대 아니라 연관돼 있는 종목들, 묶여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이 다 올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변동폭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침략에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발사가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또 버텨줄 땐 버텨주는데 떨어질 때는 좀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뉴스들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있다 보니 이제 유가와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사실 반응 자체가 관심이 있을 때는 확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적은 편이고요. 이외에도 알루미늄이나 니켈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끔씩 브리핑을 해드렸던 종목군들도 있고 전혀 관심권에서 없었던 종목군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관련주들을 내가 어떻게 좀 이용을 해볼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큰 종목을 사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네. 단기 차익이라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판단이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변동을 이용한 매매는 저희 매매 기술에서 GSE 등의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도 나고는 네. 있거든요. 다만 정말 잘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서 애초에 나는 그런 거 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선택을 미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하회식 제재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들도 모스크바에 다 현지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적더라도 분명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라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저희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에 증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뭐 하지 고민을 엄청 하는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딱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제 본의 아니게 특징주가 된 종목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빨간불 켰던 종목이 BGF 리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점주 안 한 지 오래됐구나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근데 밑에 한 최근 5년짜리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코로나19 이후로 충격을 받으면 다른 종목들은 급반등을 하면서 대부분이 레벨업을 했잖아요. 이후에 지지부진하더라도. 근데 BGF 리테일은 코로나는 코로나 충격대로 받고 이후에는 팬데믹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 이것 때문에 편의점주가 제대로 만개를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렇긴 한데 그래도 2022년에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전망들도 나와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앵커가 브리핑 통해서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음식료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 쿠션으로 편의점주도 사실 타고 갈 수 있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편의점의 매출도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 이 파란 선이 올라갈 때 편의점의 평균 매출도 함께 좀 동조화가 되더라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고요. BGF 리테일에 대해서 특히 어떤 포인트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 다른 점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아니면 리스크 관리다 하면서 오프라인 매점을 오히려 축소했었는데 BGF 리테일은 반대로 신규 출점을 계속 늘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이 확 커지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도 좀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4분기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지금 이 예상치보다 한 7% 정도 상회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치 나오고요. 언젠가는 일상 회복이 다시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식품과 주류 쪽으로 또 매출이 회복되면서 계속 실적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 편의점주가 좋으니까 지금 사자라고 하기에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한 확실성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편의점주 안 해드린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꼽아보긴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어떤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한 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 살 돈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뭐 그러네요. 금액적으로나. 지금 반대매매 물량 등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수 많은 분들이 현금 없이 물려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고수들은 이 상황에서 뭐 담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럴 여유가 없다면 어떤 전략을 내 포트를 재정비하는 쪽으로 끌어가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브리핑해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한 달 반 전쯤에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전략까지 짜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어떤 현실화, 위험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뭐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쪽으로도 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이용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제3자 관점에서 관망하는 게 맞나라는 좀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이 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루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순환매라고 이제 하죠. 천연가스가 오르면은 이제 원유가 오르고 원유가 오르면은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그 파생적으로 이제 그 사이사이에 곡물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철강 다 오르면서 한 번씩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루기 어렵다는 게 이게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주가상으로 해서 잠깐 이제 뭐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려서 그 팍팍 튀는 종목들이 가끔 있는데 보시면 시가총액들이 이제 굉장히 작은 종목들도 많고 거래량이 엄청 동반이 되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에는 이제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제 장중에 유럽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 즉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음봉 전환해서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주도주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정도 참고해볼 만하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팍팍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 또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이제 오르더라도 이 부분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현재는 아직 이제 뭐 실적주라든지 기술주 위주의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제는 슬슬 현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현금 확보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슬슬 베팅의 순간은 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슬슬 베팅의 시기는 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쯤이면은 설사 자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는 이런 원자재 관련주보다는 올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쓸 타이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종목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네. 게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상사들은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원자재 관련 이슈로 충분히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외형적 성장도 가능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을 두 종목 한번 추천드리고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여지는 쪽에서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지금 보시면 쌍바닥 계산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관련주들을
차트 쭉 돌려봤는데 너무 차트가 무너졌던 차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섣불리 추천드리기보다는 한 번 더 돌림목에서 이제 특히 이제 상사 무역 상사 쪽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무역 상사 주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자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것도 저희가 참 오랜만에 해드리는 건데 저도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편의점주 관심 갖고 사겠어? 라는 네. 느낌은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좀 있길래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편의점주가 일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녀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베니핏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게 시장 파이 자체가 이미 레드오션 상태에서 편의점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매출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기는 힘들다.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보다는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어제 보면 BGF 예를 들어 만약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순풍을 받는 거라면 어제 BGF 리테일뿐만 아니라 뭐 GS 리테일의 전체적인 편의점 관련주들이 올랐겠지만 상대적으로 GS 리테일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섹터별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일부 그래도 BGF 리테일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긍정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너무 이제 성장성이 좀 이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섹터라는 말씀과 함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지니고 있다면은 이전에 뭐 통신주들이 고가 형성을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었는데 그 부분 통신주 쪽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주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이제 좀 베니핏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편의점주를 본다면 차라리 통신주가 낫겠다. 당연하면서도 오히려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통신주에 대한 매력도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해줬고 편의점주는 확인되는 건 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종목군들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군은 어디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 스픽은 해야죠. 네, 관련해서 뉴스 해야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내일 상장을 하니까 최대 수혜주가 어디가 될까? 어디에 시선 두고 계세요? 일단은 3공장 건설을 공식화했고 이전부터 지금 막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 2공장 그다음에 3공장까지 해서 쭉 이제 GM과 합작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래도 IPO 후에 IPO 자금을 이제 공장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면 내일 사실 이제 상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따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따상에 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마감을 할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한국의 한국 시장의 좀 구조적 특성상 그 부분에 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저도 너무 또 많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을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빠질 가능성도 이게 일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었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합작사도 많이 내고 있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소재주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지만 장비주들의 사이클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지난 해에는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그만큼 소재주만큼의 되게 고도적인 성장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사 포지션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일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합쳐서 한번 장비주와 소재주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모멘텀에서 한번 이제 종목들도 한 두 가지씩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장비주와 소재주 가운데서 또 포착이 된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이라 일단 소재주들은 한번 다뤄보면 이제 LNF와 포스코 케미칼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LNF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다가 지금은 다변화가 많이 됐죠. 이노베이션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 향 이제 음극재까지 공급을 하면서 구조적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2025년도까지 성장 파이를 많이 끌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성장 섹터에는 굉장히 틀림이 없기 때문에 LNF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구조적 성장을 조금 더 이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가져봤고요. 2차 전지는 꼭 음봉에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합작사와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GM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GM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굉장히 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납품 이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좀 무겁다. 이제 10조에서 9조, 10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돈이 빠지게 되면 뭐 성장가는 논외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당연히 소재 쪽도 좋겠지만 장비주들도 올해 굉장히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엔시스와 에이프로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시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굉장히 지금 구조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엔시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프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진출할 때마다 시세도 많이 분출하고 지금 현재 차트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설비 투자의 수혜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점검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종목까지 각각 2종목씩 꼽아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